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크게 자라는 하루 세 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 저자는 18년차 베테랑 초등 교사인 윤희솔 선생님입니다. 똑같이 배워도 더 많이 습득하는 아이, 하루 세 줄 글쓰기의 힘.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교육과 관련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하루 세 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이고 청림라이프에서 2020년 2월에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14,500원, 분량은 271쪽입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서문과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의 제목은 글을 쓰며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다입니다. 서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하루 세 줄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과 어떻게 매일 글쓰기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18년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글쓰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글쓰기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저자는 어떤 방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매일 글쓰기를 시키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초등교사가 글쓰기에 주목한 이유. 2장, 글쓰기 내공 다지기 1단계, 초등학교 입학 전 책 놀이로 마음 열기. 3장, 글쓰기 내공 다지기 2단계, 현직 교사가 말하는 교과서 100% 활용하기. 4장, 글쓰기 내공 다지기 3단계, 일상에서 글쓰기 소재 찾기. 5장, 글쓰기 내공 다지기 4단계, 학습 내용을 글로 풀어 소화하기. 마지막 6장, 글쓰기 내공 다지기 5단계, 아이 경험으로 이야기 완성하기. 그럼 각 장마다 한 가지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짧은 글쓰기의 힘 일부 내용입니다. 억울하거나 슬픈 일, 원망스러운 일, 부탁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등 아이가 꼭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생겼다면 글을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주제를 발견하면 놓치지 말고 바로 그 이야기를 글로 자유롭게 옮기게 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꼭 시간을 정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수단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쓴 글에 대해서는 글씨체나 맞춤법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2장 내용 중 책 읽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에서 저자는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듣든 안 듣든 책을 읽어주세요. 세 번째, 독후 활동은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방법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인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골라서 읽듯 아이들에게도 좋아하는 작가를 만들어주고 그 책들을 읽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어주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 1월 1일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리뷰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독후 활동도 그것이 주가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 읽는 자체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할 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장은 현직 교사가 말하는 교과서 100% 활용하기인데 모두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하는 실전 글쓰기, 국어시험의 첫 관문 받아쓰기, 학교 숙제의 단골 일기쓰기, 엄마와 함께 대화하며 완성하는 일기쓰기입니다. 드디어 4장 첫 번째 주제에 3줄 글쓰기로 장벽을 허물자가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아야 하기에 3줄 정도의 짧은 글로 시작했습니다. 잘 쓰려면 글을 꾸준히 쓰는 방법뿐이라서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을 썼습니다. 저는 아이의 정서, 학습력, 창의력 발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3줄 글쓰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서를 키우기 위해서 9살 마음사전을 활용하여 3줄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시리즈를 참고했습니다. 글쓰기도 습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꾸준하게 글을 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 3줄 정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특정한 주제가 있는 글쓰기를 한다면 분명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2월에 나온 이 책을 이미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선생님도 매일 아침 활동 시간에 세 줄 글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글쓰기 공책에 간단하게 매일 아침 세 줄씩 쓰는 것입니다. 반면 저는 일기를 일주일에 한 편, 10줄 이상 써오도록 하는데 하루 세 줄 글쓰기도 좀 더 고민해 본 후에 실시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내용은 4장 첫 번째 주제인 세 줄 글쓰기로 장벽을 허물자의 일부 내용이고 그 외에 4장의 다른 주제 제목만 소개해 보자면 감정 단어를 활용한 글쓰기, 감각 단어를 활용한 글쓰기, 글쓰기로 슬픈 일을 극복하는 법, 같은 반 친구에 대해 써보기, 고민을 풀어내는 글쓰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감각과 관련되는 단어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주제가 있는 글쓰기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장에서는 기본 어휘력을 다지는 방법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는 1학년 때 4,173개로 시작하여 3학년은 9,348개, 6학년은 13,778개로 점점 늘어납니다.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 의욕도 떨어집니다. 꾸준한 독서, 아이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어휘 문제집 풀이,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 학습력의 기본인 어휘력을 튼튼하게 다져주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국어 어휘 문제집과 국어사전도 추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활용해서 반드시 어휘 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영어 공부와 영어 단어 암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국어 어휘 공부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이 너무 낮고 고학년의 일기에도 항상 참 재미있었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서문은 있는데 에필로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의 가장 끝에 쓴 문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종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강력한 무기는 남과 다른 창의적인 이야기입니다. 책을 같이 읽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세 줄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기회를 주세요. 인류가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친 자연 속에서 생존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따뜻한 이야기를 꺼내어 다른 사람과 나누며 거친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는 글쓰기의 효용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매일 세 줄 글쓰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매일 세 줄 글쓰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주제를 정하고 다음 날은 아이가 주제를 정하고 또는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각자 공책에 세 줄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15초 요약! 오늘은 현직 초등교사인 윤희솔 선생님이 쓴 하루 세 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루아침에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독서를 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